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현율의 구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한테 개인회생 관련해서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개인회생 하시다가 혹시라도 기각결정이 나면 어떡하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이게 별거 아니다, 준비만 충분히 해주시면 잘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불안감은 잘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법령도 좀 보여드리고 어떠한 경우에 기각결정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기각결정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회생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1호에서는 기각결정이 이제 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이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격을 갖추시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거나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 한번 살펴보시면 채무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고요. 3호도 한번 보시면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을 이제 시작하실 때 보통 송달료라든가 인지 같은 비용들을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초기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호 보시면 변제 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5호 보시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이것도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할 때는 이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그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호도 있고 7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런 사유 때문에 이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령에 어떤 식으로 기각 사유가 정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이 사유들을 한번 읽어 드린 거고요. 읽어보시면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기각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분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 자체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좀 있어요. 면책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던가 아예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런 사유들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2호라든가 그 다음에 4호라든가 3호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뭐냐면 결국은 채무자가, 즉 사건을 신청해서 진행하시는 분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든가 변제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건을 이제 진행해보면 채무자들, 즉 신청인들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실을 일부러 패퇴하거나 이거를 뭐 지연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사정상 또는 너무 바쁘거나 이러셔서 요것들이 제출이 늦어지거나 이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사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드시고 또는 너무 바빠서 서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시거나 기각되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신청을 대리해 주시는 법률사무소의 대리인들과 상의를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어떤 회생 절차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뭔가 약간 징벌적으로 이거를 기각시켜야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가 성실하게 임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회생 변제 계획안을 인가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준비가 미흡하거나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옆에 사람한테 부탁하듯이 법원에 가서 부탁하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개인이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저희 같은 법률사무소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법원에 기한을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제출을 조금 더 저희가 유용통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저희가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서로 기각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다 약간 불성실하거나 또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회생 법원이라든가 일반 법원에서 이거를 야멸차게 무조건 기각 결정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구제의 방법을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항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개인회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될 수 있고요. 그 방법도 법률사무소 통해서 진행하시면 다시 회생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각은 정말로 별게 아니다. 본인이 준비하신 절차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준비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고, 기각 결정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개인회생을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회생 절차에서 기각 결정이 어떤 때 떨어지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